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 소설가 한강과 그 외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성명을 냈다. 이제 이런 기사를 읽고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대표적인 좌파 작가죠. 그래서 5.18에 대해서 쓴 소설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라고 하는 자신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좌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자, 여러분, 파면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헌법에서 지정한 어떤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법과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이 좌파들이 주로 잘 하는 그들의 특기인 이 감정에 호소하고 선동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제가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씩 좀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이 생명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나요?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사상자도 없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계엄과 굉장히 달랐던 내용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훼손이 없었다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 자유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자, 사실 이 좌파들은 자유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지금 발언을 하는 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모순되는 일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법과 원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 안에서, 헌법이 정한 원칙 안에서. 자, 두 번째, 법률이 여기 나오네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유를 갖되 법률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과 원칙이 정한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자,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누구죠? 자, 헌법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하고 결사할 자유를 갖습니다.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날려야 되네 마네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내가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5.18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자유가 이 사람에게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헌법에서는 분명히 법과 원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 자, 민주당은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천막 농성은 불법입니다. 즉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민주당의 천막이 강풍에 날아가서 개박살이 났다는 게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구보다도 이 자유가 법과 원칙 안에서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세력이 바로 이 민주당 세력인데, 이 좌파 측에 속한 대표 작가가 한강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매우 의아하고요. 한 가지 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내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카톡 검열 기억하시죠? 카톡 검열. 카톡으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내용, 우리랑 맞지 않는 내용을 발언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카톡을 검열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겁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언론에 대해서 유튜브는 개인 언론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의사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을 겁박한 사실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유튜버들을 겁박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이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제한하고 자신들의 자유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정당이 사실은 누구냐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은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물론 여러분 전쟁, 분쟁,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추구하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보편타당한 가치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과 또 국민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런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다수 국민들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에서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자 했던 사람들. 자, 근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탄핵했던 이유가 30건의 탄핵이 있었는데요. 탄핵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입맛에 안 맞아서 사실은 다 탄핵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임명하라고 하는 마은혁 판사 임명 안 한 게 탄핵했던 사유 중에 하나이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했던 탄핵 중에 9건이 기각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건 다 기각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수당이라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어떤 횡포를 일으켰는지 지금 다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자, 특정 세력이 자, 여러분 우리가 평온함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여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건강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버티러 보여지는 상태는 평온한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는 썩어서 골마서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오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있는 걸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강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특정 세력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법과 원칙과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단순히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그거야말로 굉장히 비겁하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리고 마지막에 자, 생명, 자유, 평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여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된 게 없었고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유를 어기는 세력이 사실은 민주당 세력이고 평화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편타당한 가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한 고유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일을 꾸몄나요? 이것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뒤덮었습니다.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을 뒤덮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헌재에서 이 내란죄를 뺐어요. 왜 뺐죠? 내란이 아니고 내란을 증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작가라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단어들을 끌고 나왔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어떤 것을 근거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 법적인 주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파들이 잘하는 그들의 특기이자 장기인 감정적인 손동지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여러분 멍청하니까 좌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멍청하니까 좌파지라는 말은요. 아무리 노벨상을 수상
유명한 작가라 해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이 소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광주 시민이라고 하는 분께서, 그러니까 광주의 시민이시고요. 이분께서 직접 이제 광주 시민으로 입장을 밝혀주신 거예요. 자, 5.18은 사회주의 운동권의 주도와 선전선동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휩쓸리고 속은 피해다. 자, 광주 시민들마저 5.18의 사실은 속았고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것의 책임은 사회주의 운동권에 있는데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권자들이 민주화의 투사로 둔갑하고 광주는 유공자라고 지켜 세워주니 그냥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공자 공개도 안 하고 가짜 유공자도 많다고 합니다. 검증 안 된 유공자입니다. 좌파 감성은 진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5.18을 마치 이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이 사람들을 뭔가 이제 그런 유공자라고 치켜 세워주는 거는 사실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 안 된 유공자도 많고 좌파 감성은 진보가 아니다. 좌경화로 인해 한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하는데 언론, 노조, 언론, 전교조, 노조 입법을 좌경화로 장악해버리니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라를 위하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바보들. 과거 김대중 노무현을 믿고 투표한 것이 지금에 와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듯 화가 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깹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계에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분께서는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것이 사회주의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님께서 전한길님을 계기로 깨어나 팔도 집회에 참여하였으나 광화문이 중요하여 광화문으로 합류합니다. 전한길님을 지지하며 김대중과 노무현을 재조명하여 그들이 겉과 인품, 말은 혹여 괜찮았을지 모르나 그때 추진된 정책과 사회주의자 간첩 바로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은 과실의 공을 상쇄하고도 남는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정책적인 과오를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추진했던 정책들이 사실 지금에서 한계에 부딪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 나라에 한강 작가 같은 좌파 감성의 자들이 높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에서 한강 작가 같은 좌파 감성의 자들이 높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버젓이 내 친구 김정은 같은 책들이 출판되어 돌아다닙니까? 전한길도 사람입니다. 잘못 이해한 역사 인식은 수정하여 인식하면 됩니다. 광주 출신으로 전국 좌파들의 근거지가 광주라는 것이 통탄스럽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선봉의 본진이 전라도였다는 것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은 삶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광주에 거주하시고 오랫동안 이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셨던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이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좌파 작가이고 5.18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아까 잠깐 전한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전한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정말 용기 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고 광장으로 함께 나와서 목소리 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그분의 공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5.18이라든지 이제 노무현, 김대중 이 사람들에 대한 해석에는 저희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이 작가라는 자신들의 사회적 포지션을 이용해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실제로 판사에 가서 그런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을 다 뺐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한번 이 감성적인 어떤 좌파 감성으로 다시 한번 선동하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자, 또 다른 소설가들이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기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음 접했을 뿐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박을 할 뿐입니다. 자, 은희경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싶다.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써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쓰여있는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이런 멍청한 주장을 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어이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정보라라고 하는 작자는 내란 수계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자, 여러분, 내란, 지금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란 키워드가 빠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내란 수계라고 부르는 건 이 키워드 워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현주라고 하는 사람은 늦어도 다음 이맘주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길 바란다. 저 역시도 여러분, 다음 주 이맘때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작동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멍청하니까 좌파다라는 말은 정말 그냥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이런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단 한마디의 법률적인 해석도 없이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다라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이 명분을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지적인 수준이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이런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사서 자칫 외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사실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한 정당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멍청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선동되기 쉽고, 그리고 푼돈을 던져주면 그 푼돈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가 처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손실을 보든지 말든지 나만 이득 보면 그만이라는 이런 개돼지 심성,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멍청한 거 무지함이 민주당이 마음껏 폭주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30건의 탄핵을 남발하도록 만드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도요,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의 어깨에 정말 짐덩어리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서 부담스러운 어떤 대통령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부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파워를 높이는 길만이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보편타당한 가치다라는 두루뭉실한 어떤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이 노벨문학상을 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원칙과 법률조차 모르고 있는 이 좌파 작가의 선동질에 더 이상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길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저 역시도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